그날은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고향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저도 꽤 긴장하고 있었죠. 제 남자친구는 서울 태생의 도시 청년이었고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유머 감각도 좋고 저희 엄마도 영상 통화로만 보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거든요. 저는 공기 좋은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그날은 남자친구와 서울역에서 만나 기차를 타고 같이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차로 운전하는 것보다 기차가 빠르고 편할 것 같았고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감에 피곤할 남자친구를 배려한 결정이었죠.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저희를 위해 아빠가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오기로 하셨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우리 역까지 데리러 오신다고 했지? 응, 우리 아빠가 차 끌고 마중 나오실 거야. 오, 어떤 차 타고 오시는데? 시골이라면 혹시 경운기 같은 거 타고 오시는 건 아니지? 뭐? 경운기? 뭘 생각하는 거야? 요즘은 시골도 다들 차 있어. 그래? TV에서 보니까 시골은 경운기밖에 안 보이던데? 무슨 소리야. 시골이라고 도로도 없는 깡촌 오지인 줄 알아? 거기도 다 도로 있고 차들 다니고 그래. 요즘에는 외제차도 많이들 타는데 뭘? 그래도 아버님도 농사 지으셔서 경운기 있으시다며. 이러다가 아버님이 덜덜덜 소리 내며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시골이 처음인 남자친구가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경운기니 뭐니 하며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울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다 싶었지 별로 다른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고향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중을 나오셨을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가 어디에 주차를 해 놓으셨을지 역 앞에 서 있는 차들을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인가 익숙한 덜덜덜 소리가 나더니 웬 경운기가 저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 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 어이, 우리 딸, 여기야, 여기. 저와 남자친구를 발견하시고 해맑게 경운기를 타고 오시는 아빠를 보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차도 있고 하다못해 일할 때 쓰시는 트럭도 있는데 왜 하고 많은 중에 경운기를 타셨나 싶더라고요. 아빠가 경운기를 타고 오시는 거 아니냐는 남자친구의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자친구를 타박했던 제가 무안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아빠가 타고 온 경운기를 보고 당황하고 놀라더라고요. 와, 나도 사실 설마 했는데 아버님 진짜 경운기 타고 나오셨네? 아니, 아빠가 왜 경운기를 끌고 오셨지? 아빠가 도로에 먼지를 잔뜩 뿜으며 경운기를 끌고 오시는데 얼결에 남자친구의 농담이 현실이 되어버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아빠는 늘 그렇듯 시골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손을 번쩍 흔들며 저희를 반겨주셨죠. 아이고, 고생했구먼. 여기야, 여기. 아빠, 일하다가 온 거야? 왜 시내까지 경운기를 끌고 왔어? 왜? 불편해? 걱정하지 마. 아빠 경운기 새로 수리해서 아주 잘 나가. 아니, 그래도 도로를 이걸로 어떻게 달리려고. 지금 낮이라 차도 없어. 이거 끌고 찬찬히 동네 구경이나 좀 하라고. 어때? 우리 사위도 괜찮지? 예? 예. 그럼요. 근데 여기 어떻게 타야 하나요? 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경운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운기를 타본 적도 없고
실물로 본 적도 없었을 그의 얼굴에는 멋쩍은 미소가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자기도 별 생각 없이 저한테 그런 농담을 했겠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겠죠. 그러자 경운기를 보고 놀란 남자친구가 아빠 몰래 제게 슬쩍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버님이 경운기 타고 오실 줄은 몰랐는데. 자기도 진짜 몰랐어? 몰라.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여기 어떻게 타야 하는 거야? 이거 사람 타는 거는 맞아? 저는 아빠가 그 말을 들을까 싶어 서둘러 남자친구를 경운기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먼저 나서시기 전에 얼른 경운기 뒤편 짐칸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뒤에 타면 돼. 아빠 들으실라. 조용히 좀 하고.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나는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응? 왜? 자네 경운기 타는 게 처음이라 좀 불편한가? 아, 아닙니다. 이런 경험도 다 해보고 색다르고 좋네요. 그래, 서울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 타본 적도 없었을 거야. 이거 보는 것도 처음일 텐데. 오늘 어디 한번 경운기 타고 드라이브 해보자고. 드라이브요? 네, 아주 기대되네요. 그래도 다행히 아빠 앞에서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예의를 갖추는 척을 하던 남자친구는 싫은 내색을 숨기며 경운기 뒤에 걸린 짐칸 위에 앉았어요. 그렇게 경운기 짐칸에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은 저는 집으로 가는 동안 남자친구의 얼굴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경운기에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죠. 삐걱대며 천천히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흙먼지는 이마에까지 날렸고 남친은 손으로 먼지를 닦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와,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시골 풍경이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미안해. 나도 아빠가 진짜 경운기를 가져오실 줄은 몰랐네.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아니야, 괜찮아. 뭐 아버님 말씀대로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한테는 추억이고 일상이었던 경운기가 남자친구에게는 불편을 감수하고 경험으로 치부할 일이라는 게 뭔가 거슬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경운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반일 나가실 땐 그게 제일 편하고 좁은 시골길 골목골목 다니기도 좋고 연료도 덜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에 타고 바라본 시골길 풍경이 익숙했지만 남자친구 눈에는 그게 참 낯설고 왠지 무시할 대상으로 보였나 봅니다. 경운기는 여전히 덜덜대며 흙길을 달렸고 우리는 논밭을 가로지르는 외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친이 또 툭 말을 던졌죠. 아버님, 경운기 끌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오래 탈 건 아닌 것 같은데. 희진이랑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티코라도 한 대 뽑아드릴까요? 경운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결혼할 남자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티코를 뽑아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명백한 무시처럼 들렸어요. 아빠 앞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화가 났던 제가 조심하라며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3개 쿡 찔렀지만 남자친구는 못 들은 척 자기가 한 그 말을 곱씹으며 희죽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장난처럼 던진 말이겠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무시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아마 아빠도 그러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 티코 어떠세요? 티코. 티코? 그래, 티코도 좋은 차지. 자네
그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처음 타보는 경운기가 꽤나 불편한 모양이지? 아니요. 그것보다는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렇죠. 아무리 시골뿐이라 그러셔도 차 한 대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경운기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장인 생각을 잘하네. 벌써부터 내 생각을 해주고 말이야. 아이고, 잠깐만. 나 전화가 왔는데 좀 받아도 되겠지, 사위? 아, 그럼요. 편하게 받으세요. 근데 경운기 모터 소리 때문에 전화가 들리실까요? 아휴, 서울 사위는 벌써 나보다 귀가 어두운가 보네. 우리는 경운기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라서 그런지 여기서 전화도 잘만 하거든. 아주 웅변까지 할 수 있을 거라니까. 그러세요. 와, 역시 시골 분들은 다르시구나. 저는 경운기를 처음 타봐가지고요.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사실 아버님 목소리도 잘은 안 들려요. 아빠가 웃고 계시니까 계속해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남자친구의 티코 타령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시종일관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 자기야, 뭐라고? 아우, 진짜. 아이고, 전화가 또 오네. 그럼 우리 사위만 괜찮다면 나 전화 좀 할게.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경운기 운전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빠 친구분이 거신 전화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서울에서 사위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시골이다 보니 이웃이며 친구들이며 다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 다들 자기 일처럼 저희 집 예비 사위가 궁금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직전에 바로 아빠에게 티콘이 뭐니 하는 소리를 꺼냈으니 저는 아빠가 지인분께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운전 중이라. 그려, 오가 네가 웬일이요? 아니, 너네 사위 왔어? 데리러 간다 했잖여? 우리 사위? 왔지. 지금 데리러 갔다가 태워서 집에 가는 중이야. 근데 왜 이래 시끄러워? 왜긴 왜요? 경운기 타고 가니까 그렇지. 경운기? 너 설마 사위 데리러 경운기 끌고 갔냐? 그럼 원래 시골길 달리는 건 경운기가 최고자녀. 그리고 우리 서울 사위가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다자녀. 그래서 경운기 같은 건 안 타봤을 것 같아가지고 이참에 경험 좀 시켜주려고 태워왔지. 그래서 네 사위가 좋아하냐? 아유, 좋아 죽지. 지금 아주 신나게 드라이브 중이요. 그려, 좋아한다고? 그럼 좋고 말고 우리 사위가 아주 사람이 괜찮아. 얼마나 진중한지 나 경운기 타는 거 보고서는 희진이랑 결혼하면 나한테 티코를 사주겠다 그러네. 뭐? 티코? 그게 뭔 소리요? 네 사위가 너한테 티코 사주겠다 했다고? 그려. 내가 경운기 끄는 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나 보지. 하긴 티코 정도면 이 시골에 아주 딱 아니요. 아주 앙증맞고 작아가지고 아무데나 세워놓기도 쉽고 주차할 데 없으면 어디 들어다가 놔도 되고 뭐 여차하면 또랑에 꼬라박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치? 아이고, 너 굉장히 좋겠다. 뭔 놈의 사위가 장인한테 차를 다 뽑아준다고 그러고. 네 사위 아주 능력이 대단하다. 그치? 이런 사위 세상에 또 없을겨. 그래서 지금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 아이고야, 그 대단한 사위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번 보러 가야겠다. 뭘 또 본다고 그래? 정글이 보고 싶으면
결혼식장에서 보면 되지. 글쎄, 그때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디? 왜? 그날 일이 바쁜겨?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니 딸 결혼이나 할란가 진짜 모르겠네. 두 분의 대화를 뒤에서 듣고 있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아빠 딸인 제가 그 말뜻을 모를 리가 없었죠. 아빠와 친구분의 대화는 전형적인 충청도 화법이었어요. 싫어도 좋아도 돌려 말하고 과하게 티내지 않는 충청도 사람들의 특유의 대화 방식이었죠. 경운기 타고 온 장인에게 티코를 뽑아준다고 한 사위라며 칭찬하는 아빠의 말은 절대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친구분도 첫 만남에 장인 앞에서 시건방을 떤 제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나는 농담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두고 보겠다고 하시는 듯한 아빠의 말에 저는 식은땀까지 흐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만 옆에서 태어난 겁니다. 시끄러워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충청도 화법을 알아듣지도 못한 건지 아빠와 친구분 두 분이 자기 칭찬을 하는 줄만 알고 내내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모로 해박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괜히 저만 혼자서 아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말도 없이 집으로 향하던 길, 남자친구는 또다시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좀 속상하지 않아?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래도 이거 영 폼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런 거 타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러셨을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경운기 타고 다니면 괜히 애들이 놀리지는 않았나 싶어서. 하긴 시골이라 다른 애들도 다 경운기 타고 다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하러 오는 날 경운기를 끌고 오시다니 나 진짜 예상도 못했다?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애써 화를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 산다고 무시하는 건지 철없는 남자친구의 걱정에 제 기분도 상할 대로 상했죠. 그러는 사이 아빠가 몰고 온 경운기는 무사히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우리 그럼 저기서 자야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는 농기구 두고 하는 창고야. 부모님 지내시는 집은 저 안쪽에 있는 본체고. 아, 그렇지. 하긴 여기서 사람이 잘 수는 없겠다. 아휴, 경운기에 이어서 마굿간 같은 데서 자야 하는 줄 알고 놀랐다, 야. 아파트 풍경이 더 익숙할 남자친구 눈에는 저희 집도 경운기만큼이나 신기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입구에 있는 작은 농막을 보고 집이냐고 묻더라고요. 대체 우리 집을 뭐로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외지에서 처음 내려온 사람 눈에야 낡은 농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집은 이 지역에선 꽤 잘 사는 편이에요. 밭도 넓고 창고도 여러 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손수 본 집이라 저한테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고생했네. 다 왔어. 아빠는 경운기를 한켠에 잘 주차시키고 마당 한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조금 전까지 타고 있던 경운기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죠. 우와, 진짜 내가 경운기를 탈 줄은 몰랐네. 얼마나 덜덜거렸는지 아주 엉덩이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아우, 그만 좀 하라니까 진짜. 자꾸 그러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그걸 하필 아빠가 들어버리셨나 봐요.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경운기가 불편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래, 희진아?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해? 왜? 사위가 경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속상해서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내미 아빠가 티코도 아니고 경운기를 끌고 와서 속이 좀 상했나 보네. 내가 벤츠라도 끌고 갔어야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마당 한쪽 차고로 가시더니 무심히 주머니에서 삑 소리를 내며 차 키를 꺼내 드셨어요. 그 소리와 동시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의 라이트가 깜빡이며 문이 열렸고 그걸 본 남자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이 시골 풍경에 벤츠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지 말문이 턱 막힌 얼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차는 남자친구가 나중에 성공하면 사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남자친구의 드림카였어요. 구경하고 싶어도 전시장에도 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던 남자친구였는데 그 차가 저희 집 흙바닥 마당에 서 있으니 기가 막혔겠죠. 아니, 이 차가 대체 어떻게... 조금 전까지는 장인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고 떠벌리던 남자친구가 놀라서 말까지 더듬자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작년에 새로 뽑은 차인데 어때요? 이건 마음에 드나? 이게 아버님 차라고요? 왜? 이것도 영 별로인가? 내가 시골 사람이라 세련된 서울 사람들 수준을 잘 몰라서. 아버님, 이게 벤츠 제가 꼭 타보고 싶었던 드림카였는데. 드림카? 이깟게 뭐라고 그랬대. 정말 좋은 차 타시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요, 좋기는 뭐가 좋아. 티코에 비하면 괜히 비싸고 비싼 기름만 먹고 영 별로지. 끌고 나가봐야 사람들이 차 좋다고 구경하자고 껄떡대기나 하지. 괜히 내 차 긁을까봐 다들 비키기만 하지. 영 좋지는 않어. 그치?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얘기는 농담이었어요.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제서야 아빠의 반대말을 알아들은 남자친구는 뒤늦게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눈치도 없이 아빠 앞에서 티코 얘기나 떠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밭 둘러보느라 경운기 타고 나갔다가 마침 시간이 맞아서 그냥 그걸 타고 나간 건데 불편했으면 미안하네. 내가 예비 사위 체면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니요, 아버님. 저는 정말 그냥 농담으로. 역시 서울 사람 안목이 좋아. 티코를 추천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위가 티코 뽑아줄 줄 알았으면 벤츠 사지 말고 기다릴 걸 그랬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 아니면 이거 그냥 누구 주워버릴까? 어차피 나는 시골 촌놈이라 이런 거 탈 줄도 모르는데 그냥 팔고 티코나 살까? 그래도 뭐 어째? 이미 산 걸 물릴 수도 없고. 아이고, 아니면 이걸로 밭에 거름이나 사날라야겠다. 그치, 희진아? 아빠의 뼈있는 농담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촌철살인을 날리시는 아빠를 응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 타이밍 좋게 저희 집 앞을 지나던 동네 어르신이 남자친구를 보고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이쪽이 이 집 사위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자기야, 뭐해? 인사드려야지. 우리 동네 터줏대감이신 동네 아저씨이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야, 이 청년이 장인한테 티코 사주겠다는 그 대단한 사위인가? 예? 벌써 다 들었어. 장인한테 티코 사준댔다며.
아이고, 벤츠 타고 다니는 장인한테 티코 사준다고? 참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남친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를 못했어요. 하긴 말을 하려고 해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남자친구는 죄인이 된 것처럼 점점 고개를 숙여갔죠.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싸가지가 없다,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위는 달라요. 벌써부터 이렇게나 처가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벌써 알았어? 예비 사위가 티코 사준다는 거 소문 다 나겄네? 우리 동네가 워낙에 소문이 빨라서 그려. 이 집 사위 왔다는 거 아마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을걸? 그 말에 남친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만 살던 사람이라 매체로만 시골을 접해서 시골 사람들은 다 바보 같고 순박할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만큼 소문 빠르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던 거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던 그때 집안에서 엄마가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정갈한 한복에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고무장갑을 쓱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왔으면 들어와서 말을 하던가. 뭐 한다고 여기 계속 있어요? 손님 모셔왔으면 얼른 집으로 들어올 것이지. 아니, 우리 차고도 구경시켜주고 김씨 아저씨랑 인사도 시키고 그러느라. 손님한테 무슨 그런 짓을 해요. 됐으니까 다들 얼른 들어와요. 희진이 너도 손님 제대로 챙길 생각하고. 예비사위를 꼬박꼬박 손님이라고 부르며 대면대면한 엄마의 반응에 남자친구의 표정은 더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동안 전화도 여러 번, 영상통화도 몇 번 했던 사이라 엄마가 그동안 사위를 벌써부터 박서방이라 부르면서 편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대하니까 자기도 이상했을 겁니다. 순간 저는 엄마도 벌써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경운기를 타고 오는 사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남친도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거의 울상이 되어 가는데 식은땀 좀 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밥부터 먹자고.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우리 사위 먼 길 오느라 배고팠을 테니 얼른 들어가서 식사하게. 예, 아버님.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를? 시골 사람들은 다 된장에 꽁보리밥만 먹을까 생각할까 봐. 우리도 사람 먹는 거 먹고 사니까 자기도 먹을 만한 게 있을 거야. 그치? 자기야, 자기까지 왜 그래? 엄마 아빠에 이어서 저까지 한 소리를 거들자 남자친구는 완전히 편을 잃었다는 생각에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시골이라며 비웃던 남자친구가 괘씸했던 저는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보라며 제 손을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니 상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에 갈비찜에 새우와 문어에 육해공을 가리지 않은 상차림이 정말 맛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온다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뭐,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이 시골까지 오신 손님이신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다뇨?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손님이신데 그럴 수는 없죠. 엄마의 단호한 발언에 남자친구는 더더욱 가시방석인 듯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건지 단단히 알았던 거죠. 남자친구는 불안한 건지 시종일관 손과 발을 비비적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희 식구들은 그런 남자친구를 무심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 많이 들어요. 시골 밥상이라
서울 사람 손이 갈 만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이게 혹시 고추장이 집에서 담근 건가요? 제가 평소 먹던 고추장 맛이 아닌 것 같아서요. 고추장, 된장, 간장, 매실액 전부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와, 서울에선 이런 건 구하지도 못하는데 매일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다면 시골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마 남자친구는 굳어있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그런 말을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랑 아빠는 동시에 눈썹이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시골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는 또 뭔가 싶었거든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운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시골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니까. 그래도 서울 사는 사위님한테는 우리가 꽤 이국적이게 보이나 보네. 그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맛있어서 그런 건데. 뭐? 나는 이해하네. 쌀 한 톨 안 나는 서울에서 살면 그런가 보지. 남자친구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허둥지둥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우리 집 막내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 사위 왔다고? 안녕하세요. 박병호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티코한테 뽑아주신다는 그 사위 맞나? 예? 예? 제가 티코. 농담이요, 농담. 그나저나 농담은 자네가 나보다 한 수 위 같은디? 처음 보는 장인한테 티코 뽑아주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자네 그 입담이면 우리 동네 만담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거기 나가면 1등이요, 1등. 아니,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랬나? 회사를 다니지 말고 텔레비를 나가지 그랬어? 개그맨인데 완전? 삼촌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자 식탁에 앉은 남친의 손이 수저를 잡은 채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셔서 다 알고 계신 삼촌의 물음에 남자친구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마엔 땀까지 맺히고 있었죠. 그러자 앞에 계시던 엄마가 말없이 수육을 남자친구 쪽으로 더 밀어주며 말씀하셨어요. 고기라도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오늘 하루 쉽지 않을 것 같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근데 진짜 티코 얘기는 어떻게 나온겨? 근데 요즘도 티코를 파나? 그건 그냥 아버님께서 경운기 운전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별 생각 없이 실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사위님이 다 웃자고 한 소리겠지. 근데 농담은 모름지기 상대방이 웃겨야 하는 건데 내가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예?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심려를 끼쳐드려서요. 아니,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 경운기 타고 데리러 갔다고 우리 희진이한테 한 소리 할까 싶어서 신경이 영 쓰이더라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빠는 옆에서 거드는 삼촌 때문인지 조금 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아까 남자친구의 실언이 적지 않게 기분이 상하셨던 건지 농담을 넘어서 진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기 빠진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의 굳은 얼굴은 울기 직전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 다 큰 남자가 울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10번도 더 울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막내 삼촌에 이어서 손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30분 거리에 사시는 고모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 우리 집 티코 사위 도착했다며? 나 지금 영자네한테 전화 받고 날아왔네.
여기야? 여기가 티코 사위야? 어머, 근데 내 생각이랑 다르다. 키도 크고 훤칠하니 티코 타고 다니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예, 예, 제가... 평소에도 짓궂은 농담을 자주 하시던 고모는 작정을 하고 오신 듯 했어요. 워낙 마당발에 말하기 좋아하셔서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 고모가 제대로 남자친구를 놀려줄 작정 같아 보이셨죠. 고모, 오셨어요? 자기야, 우리 고모님이셔. 고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희진이 너 복도 많다. 어디서 저런 남편을 얻었어? 우리 사위 인상 좋네. 겸손하게 티코 타고 장인어른 모시고 다니겠다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네. 고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걱정 마. 인생 길어. 아직 자네 나이엔 실수 많이 해도 돼. 그래도 남자가 말도 못하고 꿍해 있느니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2번 솔직했다가는 우리 오빠 뒷목 잡겠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결혼을 안 시킬 건 아니잖아.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어때요, 언니? 희진이 결혼시킬 거야?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희의 결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남자친구는 얼굴이 하얘져서 거의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먹은 모습을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빠를 무시한 남자친구가 미워서 골려주고 싶었던 저도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들 그만 놀려. 이러다가 우리 사위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도망부터 가겠네. 그래요. 병호 씨가 실수하기는 했지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겁먹은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어머, 희진이 얘 좀 봐. 지 남편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챙기네. 이러면 우리 오빠가 서운하지. 그래,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해해줘야지. 자네 사과 진심인 거겠지? 그러자 그 순간 남자친구가 갑자기 식탁에서 내려와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로 손을 올리고 머리를 바닥에 찍을 정도로 숙이며 저희를 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습니다. 뼛속까지 서울에서만 자라서 이렇게 다른 세상은 처음이라 솔직히 처음에는 경운기를 보고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러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그래도 장인어른 되실 분 앞에서 말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어른 보기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제 말이 경솔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건 뭔가. 남의 귀한 자식 무릎 꿇리는 건 나도 싫네. 어서 일어나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평생 이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 진짜지? 정말 약속할 수 있고? 예,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 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지. 근데 조심하게. 말은 총알이네. 한 번 나가면 다시 못 집어넣는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네. 그래도 참 보기 드문 청년이야. 솔직히 요즘 애들 사과도 못해. 사과를 하라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말던데. 그래도 우리 사위님은 인정할 줄도 알고 괜찮네. 아주 시원시원해. 남자야. 그래, 반성했으면 된 거지 뭐. 사람이야 다 실수하고 그러는 거지. 대신 우리 희진이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요. 내 딸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일어나요. 이러다가 괜히 우리가 사위 군기 잡는다고 소문날라.
남자친구는 거의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에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남자친구의 얼굴은 거의 토마토만큼 벌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예비 처가댁과의 첫 만남에 제대로 신고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의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로 거실 중앙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너무 무리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잣대로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려.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큰 그릇이지.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 아빠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게. 우리 집 사람들이 자네를 짓궂게 놀리긴 해도 미워하진 않네. 걱정 말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였으면 저 같은 사위 용서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촌놈 주제에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시건빵을 떨었으니. 그런데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우면 앞으로 희진이한테 잘하게.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니까. 평소에 희진이가 자네 칭찬을 많이 한 덕이기도 하지. 이런 남자 없다며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괜히 내가 질투가 다 날 지경이었다니까. 저 앞으로도 희진이한테 정말 잘할 겁니다. 물론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도 당연하고요. 앞으로 이 집안 최고의 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엄마와 아빠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다짐이 100번 정도 더 들려왔을 때야 남자친구도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죠. 늦은 밤이 되고 부모님이 먼저 잠자리에 드신 후에 저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져도 언제나 밝은 도시와 달리 달빛밖에 보이지 않는 시골의 저녁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멀리서 귀뚜라미가 울고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 풍경과 소리에 조용히 집중하던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오늘 하루 진짜 한 달치 부끄러움을 몰아서 당한 느낌이야. 어때? 이제야 실감나? 오늘 괜한 실수했다가 신고식 한번 제대로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직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서울 촌놈이 시골 분위기도 모르고 까분 거지 뭐. 시골이라고 하니까 TV에서 보던 것 같았나 보지? 시골 사람들 순박하고 착한 줄만 알면 오산이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고 깐깐한데? 진짜 내가 무슨 생각으로 티코 사들인다는 말을 한 건지. 경운기가 별거 아니라고 무시한 것부터가 잘못한 짓이지.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사과드렸지만 자기한테도 미안해.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글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뭐 이해는 해. 오히려 내가 자기를 너무 간과했달까? 어떤 점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서울 촌놈이라는 거. 서울 밖으로 안 나가봤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이야. 아휴, 그 서울 촌놈 얘기 좀 그만해주라. 물론 그런 말 들어도 싸지만 진짜 부끄러워서 그래. 설마 쌀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아는 건 아니지? 내가 진짜 바보 멍청이야.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이런 쪽으로 영 꽝인걸. 나는 정말 빵점짜리 남편일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빵점짜리면 내가 자기랑 결혼하겠어?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 아빠도 화 풀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다시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 아빠 너그러울 때는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중요할 때는 칼 같은 분이시거든.
애초에 자기한테 제대로 실망하셨으면 놀리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 길로 벤츠에 태워서 서울까지 보내셨겠지. 정말? 나 괜찮은 거 맞아? 무릎까지 싹싹 꿇고 싹싹 빌고 사과했잖아. 그 정도면 아빠도 화 푸셨을 거야. 아빠가 아까 나한테 상견례 날짜는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정말 가능만 하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어.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하던지. 나 같은 사위를 용서하신 아버님이 정말 대인배이시다. 알면 앞으로 잘해. 잃은 점수 다시 따려면 한동안 고생 좀 해야 할걸?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정말. 자기한테도 더 잘할 거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나도 두고 볼게. 근데 좀 걱정이기는 하다. 왜? 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들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이제 그만 놀리신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쉽게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서. 원래 충청도가 뒤끝이 좀 길거든. 오늘 당해서 알겠지만 이분들은 말에 뼈가 있으셔서. 아마 자기 결혼식 날에도 티코 사위 얘기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정말이야?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정말. 그렇게 웃음과 굴욕이 교차했던 시골 방문의 첫날 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시골집에 갈 때마다 긴장을 바짝 했어요. 아직도 동네 어르신들이 남친을 보면 티코 사위 왔네 하고 인사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별명이 붙은 이후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남친은 인기인이 되었어요. 실수는 했지만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는 데에서 좋게 봐주셨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열심히 흘러 저희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골집에 내려갔던 어느 날, 아빠가 남자친구를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네 아직 시골 분위기가 적응되지는 않지? 이웃 사람들이 벌컥벌컥 들어오고 소문이 나면 다 얘기하고 프라이버시라고는 없지.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진이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거야. 예상 못했던 상황, 낯선 문화, 새로운 가족. 자네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엔 놀라고 어리둥절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진심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사위로서 또 한 사람의 아들로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래, 좋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지. 그 말에 남친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한마디 더 던지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한테 티코 안 사줬잖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그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요. 제가 결혼하면 사드린다고 했으니까요. 티코 색상은 혹시 빨강이 좋으신가요? 이 사람 농담이 늘었네. 이번에는 아주 웃겼어. 그날 평상 위에서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둘이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아빠는 식장 입구에서 남자친구, 아니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오늘 아주 멋지네. 내 경운기 뒤에 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야. 장인어른도 오늘 멋지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벤츠 오너인 줄 단번에 알아보겠어요? 아무렴.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식인데 모자라 보일 수는 없지 않겠나. 어때? 이 정도면 사위가 티코 사줄까? 벤츠 사줄까? 아휴, 장인어른. 저보다 돈도 많으시면서 저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중엔 내 차 한 대 뽑아주기야. 약속한 게 있지 않나? 아직도 티코 좋으시면 당장이라도 구해드릴게요.
그 후로 남편과 아빠는 그런 농담을 쉽게 주고받을 만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알아가 보니 둘이 죽이 잘 맞는지 이제는 아빠가 저보다도 남편을 더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들을 두고 싶다고 하셨던 아빠였는데 아빠도 소원을 드디어 푸신 거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 한쪽 귀퉁이엔 아빠가 만든 작은 사진 전시 부스가 있었어요. 그 속에는 경운기 앞에서 남편이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사진 한 장이 떡하니 붙어 있었죠. 어머, 이런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아빠가 여기 붙이겠다고 찍으셨더라고요. 우리 박서방, 이제는 경운기가 제법 잘 어울리네? 그럼 농부 사위인데 경운기가 잘 어울려야죠. 이제 제법 시골 분위기에 어울리죠? 이러다가 나중에 귀촌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우리 박서방 많이 컸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놀리세요, 고모. 고모랑 삼촌이 아직도 놀리시는 바람에 그 사람 지금도 울상이라고요. 박서방이 사람이 좀 순박한 구석이 있잖아. 놀리는 대로 당하는 게 너무 웃겨서 놀리는 맛이 있어. 하여간에 우리 식구들 장난 너무 좋아하세요. 하긴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예, 그래도 오해하지 마라. 놀리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별로였으면 놀릴 생각도 안 해. 어쨌든 이제 더는 서울 촌놈이라 못 부르겠네. 고모의 말처럼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서울 촌놈이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걱정을 하더니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돕겠다며 자기 혼자 친정집에 내려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여전히 티코 사위로 불리지만 이제는 속상해하지 않고 그 별명에 스스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오히려 그 덕분에 서울 타지 사람이 시골 동네에서 금방 물들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에 시골 좀 내려갔다 올게. 왜? 무슨 일 있어? 저번에 말했잖아. 이번 주에 깨 터는 날이라고. 깨 털어서 기름 짜 와야지. 그랬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휴, 농부 딸이 그런 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 아무튼 장모님이 내가 농사 지은 만큼 참기름 가져가라고 하셨거든. 사실 거진 장인어른이 키우신 건데 나도 양심상 참기름 얻으려면 가서 깨라도 털어야지. 누가 보면 자기가 농부 아들인 줄 알겠어. 이러다 정말 나중에 귀촌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글쎄, 요즘 같아서는 아예 내려가서 살고 싶기는 한데 나 정말 농사에 빠졌거든.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힘들지만 보람차고 아주 힐링돼. 자기도 농사의 참맛을 알면 좋을 텐데 말이야. 요즘에는 남편이 시골에 너무 자주 가서 탈이해요. 이러다 정말 귀촌을 하자고 할까봐 걱정이 될 지경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고 노력하는 남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점점 더 화기애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낸 남편에게 저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티코에서 벤츠, 그리고 경운기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그렇게 웃음과 진심을 싣고 덜컹덜컹 잘 굴러갈 겁니다. 감사합니다.